LPN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만을 보도하는 아바타 아나운서 정우입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법률에 따라 시행된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희생하거나 공헌한 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 국가가 합당한 예우를 함으로써 민주주의의 숭고한 가치를 널리 알려 민주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에도 국가보훈처가 개인정보보호법을 이유로 유공자 명단 공개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프리덤뉴스 대표 김기수 변호사는 민주주의의 숭고한 가치에 비감이 되는 유공자들을 국가보훈처가 가로막고 있다며 행정소송을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프리덤뉴스 연결하여 들어보겠습니다. 예, 프리덤 뉴스입니다. 오늘은 5.18 유공자 명단 공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5.18 유공자 명단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은 아마 일반 시민들 중에서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공개된 것은 말이죠. 2016년도에 국가보훈처에서 공개한 거 보면은 5.18 민주유공자가 4,225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작년 말이죠. 2017년 말에 5.18 유공자는 4,377명이었습니다. 여기에 보면 유공자가 세 가지로 분류가 되는데 사망자, 행불자, 그리고 부상자, 그 다음에 기타 희생자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법상. 그런데 작년에 보면 부상자가 2,727명으로 13명이 늘었고요. 1년 만에. 그리고 기타 희생자가 1,456명. 2016년도에는 1,315명이었는데 141명이 늘었습니다. 지금 5.18은 1980년 5월 18일에 촉발이 됐던 사건인데요. 지금으로부터 사실 만 38년 전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 당시에 대학생이면은 20세라고 치면 지금 58세가 돼야 되는 나이죠. 그런데 지금 38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기타 희생자가 141명이나 늘어난 이유가 뭔지 사람들 매우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18 유공자 명단 공개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지난 박근혜 정부 때에도 공개를 해달라라고 많이 요청도 하고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언론에 보도는 많이 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제가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지금 5.18에 대한 의미나 역사적 의미에 대해서는 지금 법률로 사실 국회를 통과한 법률로 이미 개념 정의되어 있습니다. 2002년 7월 달에 광주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이 제정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국회를 통과한 법률로 법이 제정이 돼서 유공자를 이제 선별하고 하는 것들이 법률로 제정되어 있다면 이것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는 것은 다시 그 법률에 대한 개정 또는 어떤 제3의 법률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국회 안에서 수렴돼야 될 문제이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률이 정한 것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5.18의 어떤 의미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각자 해석을 해서 그런 논란을 끌고 가는 것은 썩 바람직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5.18 관련된 법률이 지금 법률은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입니다. 법 자체가 보면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입니다. 그리고 이 법률에 보면
이 법 자체로 우리가 법을 존중하고 법을 시행하고 우리가 이 유공자로 5.18 민주유공자로 선정된 사람이 누구인지, 그리고 앞으로 이 유공자 선정 작업은 무슨 대대손손 계속 이어지는 것인지,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 권리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알 권리라는 것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국민 주권 원리에서 도출이 되는 것입니다. 과거 권위주의 정부이나 또는 그 정권대적 국가에서는 국민들은 알 권리가 없었습니다. 국민들이 알 필요도 없고 알 권리는 더더욱은 없었습니다. 전통적인 권리는, 국가 권력을 통제하는 권리는 언론의 자유 또는 표현의 자유, 학문의 자유, 사상의 자유, 이런 식으로 보장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도 가장 근대적인, 현대적인 권리는 국민들의 알 권리입니다. 국민들이 직접 국가 권력에 대해서 알려달라라는 것이죠. 그 권리가 보편적인 권리로 우리 헌법상의 기본적인 권리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 주권 원리라는 것은 결국에는 이제 예를 들어서 대학 교수들이나 또 언론 기관 같은 경우에는 뭐 학문의 자유라든가, 학문을 통해서, 논문을 통해서 비판할 수도 있고, 언론 기관은 언론 보도를 통해서, 또 예술가들은 문학 작품을 통해서 표현하면서 국가 권력에 대한 비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 개개인은 그런 권리나 능력이나 또 자질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국민들은 개개인한테는 알 권리를 줬습니다. 그래서 국가 권력이 나 알려달라, 이것이 가장 권력을 통제하는 것이고, 그것은 주권 재민의 원칙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주권 재민의 원칙은 국민의 알 권리에 의해서 유지됩니다. 이렇게 하고요. 지금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을 보면 1조가 이래 되어 있습니다. 5.18 민주화 운동과 관련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 국가가 합당한 예우를 함으로써 민주주의의 숭고한 가치를 널리 알려 민주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죠. 자, 다시 한번 핵심적인 단어를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5.18 민주화 운동과 관련해서 희생하거나 공헌한 자, 그리고 유족과 가족에게 국가가 예우를 해서 민주주의의 숭고한 가치를 널리 알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민주주의의 숭고한 가치를 널리 알리는 것은 우리 사회의 민주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한다는 것을 법률이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우의 기준에 대해서도 이렇게 얘기해놨습니다.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숭고한 애국 애족의 기감으로서 항구히 존중되고 그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상응하여 유족과 가족의 영예로운 생활이 유지 보장되도록 실질적 지원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로서 국회가 법이 정해져 있고, 이 법에 대해서는 뭐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제기를 한 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법은 대한민국 국민이면 이런 존중을 해야 하는 것인데요. 지금 여기 보면 유족과 가족의 영예로운 생활이 유지 보장되도록 지원을 해줘야 된다. 그리고 그분들의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 우리 자손들에게까지 널리 알려야 된다. 지금 이 법에서 뭐를 규정하고 있습니까? 그분들을 기념하고 후손들에게도 알려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헌법에서 얘기한 그 알리는 것에 대해서, 이분들의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 알리는 것의 가장 기본은 무엇입니까? 누가 유공자인지, 어떤 분이 어떻게 희생됐는지, 그 이후의 삶은 어떻게 살고 있는지, 과연 국가가 제대로 실질적 지원을 하고 있는지, 그것을 우리가 국민들이 알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국민들은 납세자로서도 그렇고 또 민주주의 사회의 구성원으로서도 그렇고 국가가 이걸 실질적으로 지원을 하고 또 우리 후손들에게 알리는데 가장 기본은 누가 유공자인지 어떻게 해서 유공자가 됐는지를 국민들이 제대로 알아야 그것이 법에서 표현한 귀감이라는 말을 썼지요. 귀감이 될 거 아닙니까? 누군지도 모르고 어떻게 귀감이 된다는 겁니까? 최근에 우리 시민들이 정보공개 청구를 국가보훈처와 국무총리 정보공개 청구를 했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법 시행 이후에 매년 등록된 연도별 신규 등록의 5.18 민주유공자 명단, 그 다음에 이 유공자 등록된 사람의 공적사유, 공적사유라는 것은 왜 유공자로 등록되어 있는지를 간단히 밝힐 것.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망자인지 부상자인지 기타 희생자인지 이 정도로만 좀 밝혀달라. 이렇게 청구했더니 거부했습니다. 거부에 대해서 국가보훈처가 이거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된다 라고 해서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재차 다시 청구했는데요. 그러면 명단 중에 가운데 이름을 가리고라도 공개를 해주고, 그 다음에 최근에 기타 희생자가 1년 만에 141명이나 늘었는데 그 141명이 늘은 이유에 대해서도 우리는 알고 싶다. 왜 지금에 와서야 38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그리고 또 법이 시행된 지 16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야 기타 희생자가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려달라 했더니 똑같은 이유로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된다라고 해서 거부 처분을 했습니다. 그 법에 대해서 지금 시민들은 여기에 대한 행정소송을 곧 이번 주에 제기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과연 그런 국가보훈처의 비공개 결정이 합당한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은 그야말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권 재민의 원칙을 그대로 실현한, 국민의 알 권리를 실현한 법률인데요. 기본적으로 국가가 가지고 있는 정보는 다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보 공개야말로 권력 통제의 가장 효율적인 수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정보는 공개돼야 됩니다.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 보면요, 비공개 대상 정보라고 되어 있습니다. 비공개 대상 정보. 그 중에 국가보훈처가 비공개의 근거로 삼은 게 이겁니다. 공개될 경우에 사생활의 비밀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비공개 정보로 한다. 그러나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공개하는 것이 공익에 공공기관이 작성해 가지고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비공개 정보가 아니라 공익을 위해서라면 공개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정보보호법을 한번 보겠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의 정보를 보호하는 거죠. 결국에는 그러니까 지금 법률이 공공기관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이 있고, 한편에는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국가가 가진 정보는 될 수 있으면 많이 공개하라는 것이고, 개인정보는 각 국가가 될 수 있으면은 공개되지 않도록 국가가 보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통신사라든가 은행이라든가 그런 국가 권력이 아닌 사람들이 갖고 있는 정보, 또는 국가기관이 갖고 있는 개인정보라도 그것이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때는 국가가 보호해 줄 의무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국가가 갖고 있는 정보는 가급적 공개해야 된다는 것이 원칙이고, 개인의 개인정보는
개인의 의사에 반해서는 공개되지 아니해야 한다라는 것이 있는데 그 양쪽이 좀 충돌하는 면이 있는데요. 그것은 개인의 사생활보다 공익적 요소가 더 클 때에는 공개되어야 한다라고 한 것이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입니다. 개인의 사생활도 본질적인 침해가 아닌 이상은 공익을 위해서는 사적인 부분도 공개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개인의 사생활의 자유나 비밀이 침해되는 경우에 해당되겠는가? 5.18 민주유공자라는 그 사실, 그리고 5.18 민주유공자의 가족이라는 그 사실이 개인의 자유와 사생활을 침해합니까? 모든 국민에 대해서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은 귀감으로서 존중하고 국가가 실질적 지원을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국민들에게 알리도록 국가한테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국가보훈처가 5.18 유공자의 사생활을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를 공개할 수 없다라고 거부 처분한 것은 정말 5.18 민주유공자들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5.18 민주유공자를 국민들한테 기감이 되도록 그 공적 사실까지 낱낱이 공개를 해서 국민들에게 기감이 되도록 자손만대에 알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왜 이거를 개인정보를 위해서 숨깁니까? 영예로운 사실, 국가가 수여한 훈장이나 국가유공자가 된 사실들을 국가가 나서서 보호해 준다. 그것은 사생활의 보호나 이거하고는 관계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히려 국가가 국민들한테 그런 것들을 많이 알려야 되는 것이지요. 지금 5.18 유공자들이 38년 전에 광주에서 어떤 일을 했고 어떤 희생을 치렀는지에 대해서 그런 분들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채 그대로 넘어가고 기념식만 잔뜩 한다고 해서 과연 그것들이 과연 민주주의 가치를 우리가 실현할 수 있을 것인지, 유공자 개개인이 한 행위와 공적 사항은 국민들의 기감이 되도록 낱낱이 밝혀져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후손들에게 5.18 민주화 정신을 가르칠 수가 있고 기념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를 명단을 비공개하기 때문에 5.18과 관련된 것들이 계속 끊임없이 논쟁거리가 되는 것이지요. 5.18 명단의 공개가 불명예스럽습니까? 5.18 민주화 관련된 단체 여러분들에게도 묻고 싶습니다. 그 명단은 스스로 떳떳하게 공개를 하는 것이 어떨까 제안드립니다. 지금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면 공공기관이 가지고 있는 정보는 개인의 사생활을 위해서는 공개에 제한할 수 있다고 하지만 개인정보보호법에도 일부 예외를 두고 있어요. 그 공공기관이 수집한 정보가 수집 목적에 적합한 정보로서 수집한 목적에 적합한 정보들은 공개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5.18 명단이 그렇습니다. 국가유공자에 대한 국가유공자를 심의를 해서 국가유공자에 대해 실질적 예우를 하기 위해서 수집해 있는 명단, 이것은 공개를 해야 마땅하고 그 공개를 하는 것은 그런 유공자 명단을 국가보훈처가 수집해 가지고 있는 목적에 부합합니다. 국가보훈처는 그 명단을 공개하는 것이 국가보훈처의 본연의 목적입니다. 그분들을 널리 알리고 홍보하고 기념하고 하는 것이 국가보훈처의 존립 목적이지, 국가보훈처가 무슨 국가유공자를 숨겨주는 것입니까? 이 공개의 필요성은 5천만 국민들이 5.18 민주유공자가 누군지를 알고자 하는 5천만 명의 권리인데, 이것은 5.18 민주유공자 한 개인의 사생활을 보호받아야 될 권리보다도 훨씬 더 중요합니다. 5.18 민주화 유공자의 개개인의 신상, 주소도 아니고 이름과 공적 사유 정도도 밝히지 못한다면 어떻게 5.18 민주화 정신을, 우리 민주화 정신이라고 헌법 전문에다가 넣고, 또 대통령도 헌법 개정에다가 그 얘기를 넣어야 된다. 그리고 정부에서
지난번에 국회에 제출한 헌법 개정안에도 5.18 정신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3.1 민주화, 3.1 만세운동 33인의 이름을 낱낱이 기억해야 되는 것처럼 5.18 민주화 유공자 명단도 그것이 4,000명이 됐든 5,000명이 됐든 그 이름은 만천하에 공개를 해서 기념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그 이름을 숨긴다는 것은 5.18 민주화 운동 자체가 뭐가 떳떳하지 않다는 것 아닌지라는 의구심을 계속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오늘 이 방송을 들으시는 국민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정부에 대해서 국민의 알 권리로서 또 기본적인 권리로서 국가보훈처 또 국가를 상대로 유공자 명단을 공개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알려드립니다. 앞으로 5.18 민주화 유공자 명단이 공개가 돼서 그 유공자들이 떳떳하게 우리 국민들하고 호흡할 수 있는 날이 됐으면 좋겠고, 설사 유공자 명단 중에서 좀 문제가 있으면은 또 시비거리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숨겨두고 시시하거나 할 수는 없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국민적인 그것이 여론인 것입니다. 그 여론을 반영해야 되는 것이지 사생활 보호를 위해서 국가가 독단적으로 유공자를 선정하고 하는 것들은 온당하지 아니하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